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의 남상훈입니다. 저는 제가 가상현실의 기술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하나의 영화라든지 그리고 그 소설을 주제로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이런 소설이나 영화를 보게 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더 편하게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고요. 우선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니스트 클라인이 2011년에 소설로 출간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18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됐죠. 사실은 이 소설과 영화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에서도 어니스트 클라인이 이제 극작가로 같이 촬영했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달라졌지만 전체적인 메시지의 전달은 잘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보는 PC방일 텐데요. 저희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1970년대를 살았는데 그때 저희가 많이 봤던 오락실입니다. 오락실. 저희 여기다가 동전을 넣고서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여기 보시면 시작할 때 인서트 코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전을 갖다가 딱 넣게 되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나오죠. 이제 동전을 넣게 되면 이제 우리가 플레이어 준비가 됐어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우리 이제 뭔가 게임의 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됐어. 이제 버튼만 눌러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레디 플레이어 원의 어떤 제목의 시작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임스 헐리데이라고 천재 게임 개발자죠. 천재 게임 개발자고 오거돈 모어라고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 게임 개발자이기도 하지만 기획이나 이제 아니면 홍보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만들고 회사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2025년 정도에 별로 한 15년, 6년 남았는데 그때 이제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현실 세계를 나타낸 어떤 게임. 사실 게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세계를 만들게 됩니다. 이 세계에서는 뭐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기업들이 이 안에서 별을 분양받아서 기업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진짜 현실 세계와 거의 똑같은 일을 모든 걸 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2045년인데요. 2045년은 이 당시 2045년은 뭐 에너지 위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로 인해서 이제 빈부의 격차가 좀 커지고 그런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HMD를 끼고서 이제 현실을 좀 도피하는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직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현실보다 이런 가상현실 속의 오아시스 안에서 많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오아시스에서 에그 헌터라고 해서 이 이스터 에그를 찾는 헌터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건터라고 얘기하죠. 이걸 줄여서 이제 건터들에 대한 집단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 집단이죠. 그러면 이스터 에그를 찾아나가는 행복을 찾는 그런 집단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제 IOI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편하게 얘기하면 그 오아시스를 만든 회사 다음 회사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회사는 인터넷, 전 세계 인터넷망을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택시, 방송 모든 것을 총망라하는 어떤 그 기업입니다. 이 기업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에서 또 아이템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사람들이 저 이스터에그만 찾아내면 자기가 이 오아시스를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제1위 기업이 되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애플 이런 게 다 합쳐진 정도의 이제 큰 회사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프로 게이머들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이제 그 이스터 에그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 식서라고 부르는데 영화에서 식서라고 얘기를 나오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IOI 다른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그 닉네임이 있지만 이 IOI 사람들은 닉네임으로 표현되지 않고 IO 다시 숫자 있죠? 6814 이런 걸로. 그래서 6자리의 숫자의 맨 앞자리가 6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네를 갖다 식서라고 이제 건터들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열쇠를 찾는 사람이 파르지발이라고 하는 이제 건터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 할리데이랑 모로랑 이제 얘기를 하는 중간에 나는 모로가 얘기를 하죠. 너 여기서 어떤 좀 법칙들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행동하기 편할 것 같아. 이제 할리데이는 난 더 이상 어떤 규칙을 만들기 싫어. 나는 이제 몽상가야. 그리고 나는 세상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가상현실인가? 왜냐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가상현실을 한번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한번 크게 써먹었죠. 그래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3D 영화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호황을 누리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2020년 정도 되면 AR이 VR을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라기보다는 산업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가상현실은 증강현실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일 뿐이다라고 혹자는 얘기하는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가상현실, 요 HMD거든요. 제가 이걸 쓰게 되면 모든 시야가 다 가려집니다. 바깥이 안 보이게 돼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홀로렌즈라고 하는 이제 증강현실 기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쓰면은 저희가 핸드폰을 보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냥 걸어갈 수가 있어요. 보여요. 이 HMD라는 거 가상현실 기기를 쓰고 걸어가면 다쳐요. 넘어지고 부딪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처럼 이걸 쓰고 다니면은 뭐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렇죠? 걸어 다니고 뭐 피해 다니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가상현실이라는 어떤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내 모든 시야가 차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이제 세상을 만들 수가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력이라는 법칙도 필요 없고 우리는 자유롭게 벽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생각하는 게임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그런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가상현실로 옮길 수가 있고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벽이 있고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현상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생활의 훨씬 더 유용하게 만들 수가 있죠. 우리 생활을 뭔가 변화시키면서 굉장히 현실 속에서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싶은 표현에 따라서 가상현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증강현실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은 같이 존재하고 같이 이제 그 미래를 좀 선도해 나갈 그런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영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간단하게 소설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그런 불이 열쇠는 탐험가를 기다리는 공포의 휩싸인 무덤이 있다 이런 문장을 힌트로 줍니다. 그 건터들한테 힌트를 주게 되면 건터들은 공포에 휩싸인 무덤이 있다네. 그러면은 던전 앤 드래곤에 이게 여기 보면 툼스 오브 호러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전에 던전 앤 드래곤에 분명히 이런 그 책이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 나는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게임이라는 걸 이제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의 게임은 사실 뭔가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이제 심판처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이제 자랑 뭐 이런 걸 가지고서 나 오른쪽으로 얼마 갈래 하면 심판이 지도를 보고 여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무슨 함정이 있으니까 무슨 괴물이 있으니까 싸워야 돼 이런 식으로 옛날에 어드벤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갔어요. 영화에서는 키를 찾으면 끝이지만 이제 여기서는 키를 찾게 되면 그 키에 나온 힌트를 가지고 하나의 퀘스트를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다고라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쓰레기가 숨어 있다. 그러면 다고라스라는 거에서 던전 오브 다고라스라는 게임을 생각해야겠다. 뭐 쓰레기에 숨겨져 있다. 옛날에 TRS-80이라는 컴퓨터는 앞에 세 글자 때문에 미국 사람들한테 쓰레기 80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이제 TRS-80에 던전에 다고라스 집어넣고 그 게임을 갖다가 완수하면 이렇게 불이 열쇠를 얻게 되죠. 던전 오브 다고라스 특징은 나이 드신 분은 아셔요. 근데 왜냐 옛날에 머드 게임이라고 해서 어드벤처 게임 제일 초반에 컴퓨터 나왔을 때는 명령어로 입력했어요. 앞으로 그 다음에 칼 집어 싸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어니스클라이는 처음에 처음 초기의 어떤 어드벤처라는 게임의 단계에서부터 우리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단계로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조금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요거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워게임처럼 어떤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는 내가 어떤 그 영화 속에서 나온 배우처럼 똑같이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서 클리어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설에서 좀 진행이 됩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이제 가장 처음에 그 찾은 친구가 이제 그 파르시발이고요. 그리고 나서 아리트미스가 두 번째로 찾게 되고 둘 사이에 이제 약간 사랑 관계가 깎이게 되죠. H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남자로 나오게 되고 실제 여자지만 영화 속에서 남자로 나오게 되는데요. 파르시발이 약간의 힌트를 줘가지고 H가 이제 그 세 번째로 이제 그 불이열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토와 이제 쇼라고 하고요. 이제 소설에서는 쇼토라고 하는데 이 두 친구가 불이 열쇠를 순서대로 찾게 되고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을
보통 하이파이브다라고 해가지고 우선은 제일 처음에 다 1등부터 5등까지 친구들이 이 영화, 이 소설의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뭐 힌트를 주게 되는데요. 자신의 작품을 증오한 창작자, 뭐 숨겨진 열쇠, 부족한 연기, 과거를 벗어나가. 부족한 연기 이제 할리데이와 키라와의 관계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데이트 장소에서 키스를 하지 못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트 장소는 분명히 극장이었는데 그럼 이 친구 자식들이 그런 그 데이트를 하는 시기에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를 쭉 둘러보다가 샤이닝이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고 샤이닝 원작자 스티븐 킹은 이 영화를 싫어했지 이런 힌트를 가지고서 영화 속에서는 샤이닝이라는 영화 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미션, 퀘스트를 해결하게 됩니다. 어니스트 클라이브가 방금 보셨던 분이 그분이 이제 자신이 사용했던 소설 속에 나왔던 그런 영화 게임들을 좀 설명해 주는 이제 유튜브인데요. 영화 속 두 번째 그 키를 찾는 방식에서 이제 몇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갈등은 우선 파르제발과 아르테미스가 이제 사랑에 빠졌다가 이제 좀 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요. 어그더 모로가 이제 저 로봇으로 돼 있지만 그 파르제발이 내기에서 이겨가지고 25센트 동전을 받는 겁니다. 이 동전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너스 생명을 나타내는 건데요. 소설 속에서는 사실은 팩맨을 해가지고 최고 점수를 받음으로써 파르제발이 저 보너스 그 생명을 갖다가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렌토라는 작자가 이 아이오와이의 어떤 수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작자가 이제 건터들 아까 하이파이브 친구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만나자. 근데 다른 사람 다 무시하는데 파르제발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에게 월급을 얼마 주고 너희들이 그 식서들을 다 네가 리딩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싫다고 얘기하죠. 오아시를 차지하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모가 있는 집에 이 파르제발이 있는 줄 알고 폭파시켜가지고 결국 이모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는 안 나왔지만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소설에서는 이제 아까 보셨던 타이토가 있거든요. 타이토도 마찬가지로 아이오아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조합해가지고 쭉 5명이서 이제 열심히 싸우게 되지만 이 부분이 소설과 영화가 좀 다른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어떤 가상현실의 미래는 가상의 사회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질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도 가상의 사회에서 생활하고 계세요. SNS도 사실은 가상의 사회고요. 왜냐하면 페이스북 하시면서 친구들 중에 만나본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이제 그런 가상의 사회와 현실의 사회가 연결이 점점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지금도 좀 있긴 하지만 가상 세계의 화폐와 현실 세계의 화폐가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뭐 저희가 지금 막 그 이슈화가 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가상화폐 기술이 그런 데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또 가상 사회와 실제 세계의 물리적인 연결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왼쪽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체스를 하는데 실제 사람,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하는 사람과 실제 사람이 같이 체스를 할 수 있는 IoT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부분도 있고, 저 오른쪽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 왼쪽 위에 있는 사람과 마인크래프트 안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둘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가상세계 게임을 하다가 전화를 걸면 실제 사람이 받게 되는 거죠. 실제 사람은 전화 온 사람을 보니까 픽셀형 아바타가 나한테 전화 왔네? 그래도 이제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에 모호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리고 가상 세계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친구. 인공지능 기능을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우리가 나랑 얘기하는 사람이 사실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게 돼요. 이제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튜링 테스트를 먼저 벌써 이겼거든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라고 해서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이제 가려내는 테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인공지능이 벌써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굴을 보지 않고 통화하는 가운데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이런 기술들이 이제 점점 가상의 사회와 현실 사회의 연결을 엄청나게 강화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난 기사인데요. 3년간 게임에서 남성 행세 했는데 여성인 거 알고 다툼이 일어났다. 지금 H랑 그 파르제발이랑 똑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H는 만나기 전까지 계속 남자라고 속였거든요. 이제 영화 속에서. 그래서 칼부림이 났어요. 그래야 칼부림이 났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서 게임하다가 한 진 사람이 총기 난사, 4명 사망.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게임 머니판다고 해서 사기당하고, 리니지 계정에서 뭐 중개 사이트, 그 계정 중개 사이트 하다가 사기당하고, 해킹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사회와 현실 속에 정체성이라고 할까, 지금 과도기적인 부분이죠. 이게 가상이고, 이게 현실이고, 가상과 현실과 다르다는 그런 가치관, 그 경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만들어지고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상과 현실 사계가 점점 강해질수록 이런 혼란은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수정키 같은 경우에 이제 IOI가 사실은 수정키 같은 게 먼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발견하는데 이번에 다른 작전을 써요. 그래서 오수복수의 도주라는 아이템을 씁니다. 이 아이템은 레벨 99의 마법사만 쓸 수 있는 절대 통과하지 못하는 이제 굉장히 레어 아이템입니다. 레어 아이템인데 그래서 여러 이제 클랜 길드들이 여기서 핵탄을 갖다가 일주일 동안 포버도 뭐 이를 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 속에서는 이제 아르테미스가 어떻게든 잡혀가서 반군으로 활동을 하죠. 소설 속에서는 반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실은. 아르테미스가 들어가가지고 오스복스의 모주를 갖다가 이제 그 해체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 소설에서는 사실은 파르지발이 이제 잠입을 해서 해킹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을 하게 됩니다. 해결을 하면서 파르지발이 몇 가지 증거물을 가지고 나와요. 예전에 타이토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 IOI가 그 다음에 하여튼 나쁜 짓을 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갖다 해킹을 해서 IOI에서 가지고서 나오면서 그걸 전 어떤 미디어한테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이 건터들한테 IOI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아시스를 IOI한테 뺏기면 전부 다 이런 위험한 사태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그래서 우리 대국적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IOI를 공격하자라고 방송을 하게 되죠. 그때 상상도 못하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건터들이 싸우기 위해서 달려오게 됩니다. 아노락의 성체라고 하는 그 퀘스트가 있는 그곳을 갖다가 같이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소렌토가 메카고지라를 꺼냅니다. 사실은 이제 영화 속에서는 왜 메카고지가 나왔느냐, 아예 특수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두 번째 그 미션을 클리어하게 되면 사실은 이 오아시스 게임에서 로봇 하나씩 줍니다. 근데 이제 제일 처음 사실은 소렌토가 깼기 때문에 소렌토는 가장 강력한 메카고지라를 받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때 식서들은 볼트론, 그 하나의 로봇을 변신되는 5개의 호랑이들 이런 거 갖고 가고, 뭐 마크로스에 나온 로봇, 에반기르에 나온 로봇 이런 거 갖다가 식서들이 차지하게 되고요. 실제로 건터들은 파르지발은 레오파르돈, 뭐 아르테미스는 우리가 많이 봤죠. 비너스, 미네르바 X, 그리고 H가 이제 사실은 RX-78 건담을 차지하게 되고, 쇼가 이제 라이덴 로봇을 차지하게 돼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제 타이토가 그 메카고지라를 갖다가 쳐부수기 위해서 건담이 이제 그 메카고지라를 쳐부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소설에서는 최종 마무리는 이제 그 파르지발이 3분 동안 변신을 할 수 있는 이제 캡슐을 가지고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 울트라맨, 제가 울트라맨 생각이 안 나죠. 울트라맨으로 변신하는 이제 캡슐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한 당시에 울트라맨이랑 저작권 협약이 안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만들 때, 왜 이게 소설이가 다를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을 해보면, 소설 속에 나온 로봇이나 모든 것과 저작권 협약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건담이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원래 원작에는 없었던 그 아이언 자이언트 로봇이 같이 포함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런 로봇에 대한 전쟁을 시작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저작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열심히 싸우다가 마지막에 파르지발이 이제 그 메카고지를 쳐부수게 되고, 그리고 소렌토를 죽이게 됩니다. 그 순간 소렌토가 갑자기 또 하나의 아이템을 쓰는데, 그 섹터에 있는 모든 그 캐릭터를 다 죽일 수 있는 아이템을 쓰게 돼요. 그때 아까 찾았던 보너스 생명을 가지고서 이제 파르지발이 사오셔서 마지막 퀘스트를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소설 속에서는 템페스트라는 게임하고, 그 다음에 몬티 파이튼 성배라는 거에서 이제 캐릭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영화랑
소설이랑 똑같이 맨 마지막은 이제 어드벤처라고 하는 게임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이 어드벤처라고 하는 게임이 왜 유명한가 하면 사실은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개발자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드벤처를 만든 이 개발자는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원래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발자다, 내가 이 프로그램 만들었다 라는 걸 다 숨겨놓고 사실 게임 속에 가장 처음에 이스터 에그라고 하는 알려진 게 사실은 이 어드벤처라는 게임입니다. 최종 결과물이 아니지만 숨겨진 그걸 갖다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찾게 돼서 해결하게 되면 그런 사진이 나타나게, 그런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어드벤처 게임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이 친구들이, 건터들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레디 플레이어에서는 이제 이 둘이 오아시를 친구들이랑 나눠 갖기로 하고,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 가상현실을 갖다가 그 게임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도 이제 거기 소설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현실은 미치도록 구하진 않지만 제대로 된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은 현실뿐이다. 이제 그루토 마르크스. 이게 대복부고만 한 거 보니까 칼 마르크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 미국의 코미디언이고요. 이런 그 가상의 사회가 단순히 안 좋고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뭐 집단 지성이라든지 클라우드 소싱, 클라우드 메이킹과 같은 어떤 좋은 방향으로 연결시키면 또 굉장히 우리 그 인류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 예인데요. 2018년에 포켓몬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을 통해서 포켓몬고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어떤 이벤트를 했는데 저기 보시면 19개의 나라에서 저만큼의 쓰레기를 주셨단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런 가상의 사회가 하나의 어떤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이제 이런 좋은 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이런 VR이라는 미디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거는 이제 넷플릭스의 이제 밴더스네치 블랙밀러인데요. 여기서는 예전과의 영화와는 다르게, 드라마와는 다르게 중간에 이제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고르는 거에 따라서 영화가 굉장히 바뀌게 돼요. 이게 지금도 지금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것을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술들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를 중심으로 내가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미디어로,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VR 게임인데요. 스태트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4명의 친구들이 뭐 선장,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다시 롤을 짜가지고 어떤 문제를 갖다가 이제 VR상에서 해결을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1인칭의 입장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새로운 가상현실의 하나의 적용 케이스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가상현실과 현실 사회는 점점 더 밀접한 관계로 합쳐질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합쳐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가상현실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갖다가 우리가 적절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힘을 키워야지만 저희가 미래의 어떤 기술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상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좋은데 사용을 한다면 현실 세계에서는 해결하지 못할 부분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하나의 도구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최대한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우리 인류나 우리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키우게 된다면 이런 기술들이 좋은 방향으로 더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